안녕, 가장 핫한 국어 전략 파트너 온유형 깡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3학년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아름답게 오프닝 먼저 하고요. 네, 실력업, 재미업, 감동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깡쌤의 오프닝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맞아요. 하일입니다. 하루에 2분 나만 힐링타임이고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오프닝 가져올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약간의 선택 장애를 느꼈었는데 자, 그래서 고심 끝에 고른 그 아이, 바로 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김상현님의 사람 소리 하나예요. 참 아름답다? 얘들아, 오늘의 말의 결이 내일의 내 영혼의 결이 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람.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죠. 그런데 사람, 또 너무 떨어지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람. 적당한 간격, 그리고 쉼표 하나, 띄어쓰기 한 칸. 우리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죠? 우리가 친구들하고 지낼 때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너무 가깝고 밀착하면 여러분 숨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은근히 우리 친구들 살짝만 간격을 유지해 주시면 서로가 편할 수 있고요. 예,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숨 쉰다는 거는 나만의 뭐랄까 어느 정도 힐링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쌤이 되게 고심 끝에 골라온 시였습니다. 예쁘죠? 자, 여러분들 항상 너무 이렇게 집착하거나 막 친구들이랑 너무 막 이렇게 가깝게만 지내려고 하면 여러분 오히려 멀어질 수 있거든요.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학기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이야기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네. 자, 깡쌤과 소통하는 여러 공간이 있죠. 네, 우리 사람별 너튜브, 블로그, 팬카페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네, 저는 이번 학기도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그렇고 여러분 항상 제가 마지막마다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는데 보이세요 여러분? 네, 재밌죠? 우리 깡쌤 표정들. 다양한 텐션으로 기쁘게 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자, 이번 2학기도 힘내라고 깡쌤기 이약 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미래인 사무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단원의 문이 열리네요. 삶을 배우는 독서가 들어왔습니다. 와, 쌤, 독서 책을 읽어. 그래, 읽어. 책을 읽는데 뭘 배운대? 삶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되게 철학적인 것 같아. 인생을 배우고 또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 그렇다면 첫 번째 소단원이 고전소설이다. 박지원의 허생전. 얘들아, 박지원 작품 하면 일단 우리가 양반전이 먼저 생각나죠. 양반전 같은 경우는 또 풍자의 대가였거든요. 근데 항상 박지원 소설 보게 되면 그 양반층의 허례허시라든지 특권, 횡포 이런 것들을 많이 비판합니다. 그럼 허생전에서 또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가? 아주 재미져요. 그리고 허생 같은 경우는 그분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 진짜 요즘에도 되살릴 게 상당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허생전에서 여러분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허생이 영웅처럼 한 바퀴 휘 젓고 슝 사라졌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생이 했던 말과 행동이 여러분 그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가 정말 여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반드시 사회, 그렇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박지원 님도 잘 알아두는 게 좋은 게요. 이분이 어차피 실학이거든, 실학파. 그리고 자꾸 청나라를 배척만 하지 말고 그들이 우수한 문화가 있다면 배워오자, 유학 가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또 누구들은 그럼요, 기득권층 1번, 직권층이라고 했던 양반들은 되게 반대하겠지. 우리가 오랑캐를? 막 이러면서 그치? 그런 거를 또 신랄하게 꼬집어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여실하게 정치, 외교, 문화, 생활폭습 등 여러 가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드러날 거니까 그거 잘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시집을 읽고 해석하는 거래. 해석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걸 할 때는요. 시집 속에 봄은 껍데기는 가라 산의 언덕에. 이 모든 작품이 신동엽 시인의 작품인데요. 신동엽은 뭐 김지아라든지 뭐 김수영님과 함께 1960년대 참여시, 일명 현실 참여시라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 시를 보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죠. 뭘 배울 거냐면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중3 필수 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문학 작품에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근데 그 해석 같은 경우는 총 4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그냥 작품 그 자체만을 열심히 감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작품을 쓰는 이제 작가.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독자한테 어떤 영향을 줬느냐. 그리고 또 어떤 현실을 담고 있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명 요걸 갖다 조금 또 유식한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내재적, 왜 작품만 열심히 보니까 내재적, 정말 절대주의 관점에서 많이 보게 되고요. 작가는 과연 이걸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니?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독자한테 이 작품이 주는 교훈과 깨달음 뭐니? 그렇죠. 어떤 효과가 있었니까 효용론적 관점이라 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 시에, 이 작품에, 이 소설에 과연 현실을 어떻게 반영했어? 그렇지.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사회 문화적 배경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시건, 소설이건, 수필이건, 네. 그리고 드라마건, 영화건. 선생님 그거 기억나? 그 드라마 중에 내 아이들은 강남미인. 그 원래 웹툰이었는데 거기 보면 싹 고치잖아. 거기에 드러난 사회 문화적 배경은 뭐가 될 거라고, 시대 모습은. 그렇죠. 성형수술이 너무나 많고. 앤드 외모 지상주의죠. 전 안 고쳤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씩 만날 거예요. 재밌겠죠, 여러분? 상당히 재밌고요. 허생의 말 속에는 오늘날 되살릴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소단원의 개념 잡기, 사회 문화적 배경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감상할 것이며 그런 것이 어떻게 작품에 드러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깡쌤만의 멋진 판서로 여러분 개념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친구들 어서오세요. 드디어 깡쌤과 함께하는 중3 필수 공통인 개념 잡기입니다. 자, 문학작품 속의 사회 문화적 배경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요거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This Way Up. 그렇죠. 오늘 깡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깡포인트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깡포인트 여기 보시죠. 깡쌤 강의는 보스 장렬, 인터넷 강의의 트렌드, 트로피, 베스트, 퍼펙트, 엑설런트까지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제가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는 도대체 사회 문화적 배경이 너 뭔데? 너의 뜻을 알려줘. 두 번째는요. 사회 문화적 배경과 문학과의 관계예요. 문학작품과 사회 문화적 배경의 관계.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문학작품 속에 드러난 이 사회 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파악 방법 보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여러분 단순히 고전이건 뭐 고시적건 시건 소설이건 드라마건 사회 문화적 배경이 드러난 문학작품을 그냥 그대로만 두지 마시고 오늘날의 삶과 관련해가지고 비교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2번, 3번이에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깡포인트 출발합니다. 그쵸, 여러분? 일단 우리가 뜻부터 알고 와야 될 것 같아. 대충 알겠어. 사회문화 많이 배웠으니까. 느낌도 많이 들었고. 하지만 도대체 국어에서 말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이냐? 사문배 일명. 깡쌤은 항상 사문배라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시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건, 그쵸? 뭐 70년대건 80년대건 2000년대건 간에 어떤 시대의 사회 환경이라든지 여러분 혹은 문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에 한창 유행했던 사상과 제도 등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전반적인 토탈이죠. 예. 전반적인 상황과 모습을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조선시대 하면 조선시대만의 색깔과 느낌이 있고 그 시대의 제도와 사람들이 많이 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있을 것이고 앤드 개화기 때도 있을 것이고 일제강점기 때는 아무래도 그렇죠. 독립을 향한 투쟁이 가장 강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쉽게 편하게 하면 문학작품에 반영된 바로 뭐의 모습일까 여러분? 사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대 상황, 시대가 어땠는지 앤드 가치관, 삶의 방식을 보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려면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예시죠. 여러분 요즘에요. 1인 가구 제품 진짜 많죠. 옛날에는 마트 가면 엄청 많이 사야만 했지만 요즘에는 정말 혼밥이라든지 나 홀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로까지 예쁘게 나와가지고 1인 가족이 요즘에 대세예요. 그 이유는 일단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약간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본의 아니게 혼자 사는 노인분들도 되게 많이 생기셨어요. 그러다 보니 1인 가구라는 단어, 혼밥, 혼족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쵸, 바로 현 주소, 우리 시대 현 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회 문화적 배경의 하나의 시그니처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출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한번 정치를 볼게요. 첫 번째, 60년대. 여러분 너무 재밌죠?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정말 좀 그만 좀 나으라고.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막 7남매, 8남매, 10남매까지 있었지 얘들아. 그런 게 되게 많았어. 이때는 너무 많이 나서 좀 그만 좀 낳으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70년대 갑니다. 70년대 하면 일단 새마을운동도 있고 막 그랬던 시대인데 딸아들 구별 말고 일부 여러분 아들 딸 안 하고 딸 아들 한 거야. 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구별 말라 그랬어. 왜? 워낙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발 좀 남아 아들 하지 말고 그냥 딱 둘만 낳고 딸이면 어떻고 아들 어떻고 그치? 그냥 그렇게 딱 둘만 낳고 기르자라고 합니다. 80년대 가니까 뭐라 그래? 둘도 많다. 그럼 뭐야? only 하나만 낳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이랬던 출산 정책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나 고령화가 되었고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죠. 심각해.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존속이 흔들릴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쫙 보시면서 알겠죠. 정말 그 시대별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사상과 흐름과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 많이 듣고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물론 워낙 레트로해서 옛날 것이 또 돌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선생님 기억에 남는 노래 중에는요. 015B 혹시 윤종신 알죠? 그분이 015B 노래를 중에서 텅 빈 거리에서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야윈 두 손에 뭐 동전 두 개뿐 그래. 그때 1900년대 1990년에 공중전화를 썼는데 이런 약간 주황색. 주황색. 그거에다가 심원자리 2개 넣으면 전화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그런 거 안 쓰잖아. 요즘 뭐해? 스마트폰. 뭔지 알겠죠? 또 한 가지 있어, 여러분. 그 선생님은 약간 티아라 그룹을 좀 좋아했었는데 노래 풍을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TTL 타임 투 러브 보면은요. 막 은정이 막 랩해. 내 미니홈피 속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사람 너는 내게 첫사랑 하다가 내 미니홈피 속에 함께 듣던 노래가 있대요. 미니홈피 밑줄 짝이죠. 왜? 이건 여러분 2009년 그 당시 또 사회를 보여주거든. 지금 사이월드 없잖아. 미니홈피 안 해. 그니까 저도 그거 한때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옛날에 뭐 그 막 김국진이 막 시티폰 막 이런 거 하고 그랬거든. 걸수만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삐삐. 여러분 응답하라 1988. 1988에서 벌써 시대가 나오죠. 그렇죠. 거기 보면 이웃끼리 되게 친하게 잘 지내. 그리고 막 옛날 음식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거 그대로 막 냉동 삼겹에 이용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영업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배경으로 해서 두 번째 갈게요. 그럼 선생님, 문학 작품과 사회 문화적 배경은 또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솔직히 제목에서도 우리가 느꼈지만 대단원 읽을 때도 그래, 분명히 사회 문화적 배경과 문학 작품은 뗄래뗄 수 없어요. 왜냐? 이 세 개의 연결을 딱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 현실을 살아가요.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고 나도 살고 있어. 어디를? 현실 세계를. 그러면 이 현실 세계에는 그 현실을 반영한 사회 문화가 있을 거야. 그거를 작가도 그 속에 살고 있잖니. 그러면 작가가 나름 현실 인식을 한 거야. 이거 좀 문제다. 아니면 내가 이 사회를 살면서 이걸 영화로 만들고 싶어. 이걸 글로 쓰고 싶어.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작가는 문학 작품의 이 현실인식이라든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그렇지 자신이 왜 이 글을 쓰게 된, 이 시를 쓰게 됐는지, 이 소설을 쓰게 됐는지 창작 의도를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현실 세계는 문학 작품 속에 어떻게든 반영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직접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죠. 작가가 창작할 수 있는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문학 작품은 현실 세계를 뭐 한다? 반영한다. 반영한다. 반영론적 관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런 관계예요,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홍길동전 예를 들게요. 홍길동전 쓴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허균이에요. 그럼 허균은 어떤 시대에 살았죠? 당연히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는 어떤 세계였어요? 일단 신분제도가 있었어. 양반, 상놈, 백성 등등등. 근데 특히나 여러분 적서 차별이 있어서 홍길동은 가장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아니 내가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데 내가 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과거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병법을 익혀서 군사 장군으로 나가서 활약할 수도 없고 나보고 가만히 있으래. 그냥 엄마의 그 출신을 그대로 따라가래.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허균이
창작의도를 반영해서 결국은 율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율도극은 작가가 정말 바라고 추구하는 뭐죠, 여러분? 유토피아, 이상향이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아, 정말 그렇구나. 맞아요, 여러분.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나만 살짝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박시전 아시죠? 박시전. 허물 벗고 예뻐진 언니. 사실은 그 언니가 되게 못생겼었는데 예뻐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가정에서도 화목해주고 사회적으로도 어마무시하게 그 영향을 펼칠 소설에서. 그래서 막 여러분 알잖아, 막 희한한 도술 쓰시고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자호란의 청나라한테 엄청나게 치욕들을 졌잖아. 그 진 것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문학으로 보상받고 싶어서 박씨라고 하는 허구적인 인물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좀이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자긍심 좀 회복하고, 그렇지, 좀 우리 스스로가 좀 힘내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시대를 살다 보면 그 시대 속에서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 문제점과 그 아픔을 바탕으로 작품이 나오게 되고 자신의 창작 의도와 주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려드린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결국은 문학작품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현실을 살았던 작가는 당연히 그 속에서 뭔가 문제점이나 아무래도 현실 인식을 했겠죠. 아,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점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네,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문학작품에 드러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제 파악하는 방법이야. 분명히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편하게 읽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곳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과 행동을 딱 보면, 네, 사람이 여러분 성격이 뭐로 나와? 말과 행동 보면 다 나와요. 네, 맞아요. 자, 아까 제가 살짝 박시전 얘기했었는데, 고전소설. 여기 박씨가 사실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얘들아 걸크러쉬고 멋진 언니예요. 네, 정말 여성 해방 최초 운동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멋지게 나오는데, 자, 박씨가 결혼했던 상공 시아버지죠. 항상 박씨가 못생겼어도 이뻐했었습니다. 왜? 워낙 덕이라든지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정말 너의 능력은 너무너무 아깝다고. 어쩌면 여자한테 그렇게 지혜와 덕이 넓을 수가 있냐고 정말 감탄하다고 하면서, 야, 네가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정말 나라에 어마무시하게 큰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약이 있다는 얘기죠. 왜요? 그러면 그 당시 조선시대에, 그렇지, 여성은 여러분 능력을 펼침에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 점을 깨면 돼요. 맞네, 맞네.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또 보시면 많이 알 수 있어요. 자, 이 관계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막 그런 얘기를 해. 야, 저분 피란민이야. 저 사람 인민군이야. 관계가 피란민이고 인민군인 거야. 이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렇죠, 6.25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다양한 사건도 터집니다. 얘들아, 사건이 왜 터지겠니? 왜 갈등이 벌어지겠어? 그래, 뭔가 시대적으로 충돌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면 분명히 친일파가 있을 거야. 그분이랑 사건,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니? 독립운동가죠. 그렇죠. 항상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채만식의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소설 보면은 박 선생님이랑 강 선생님이 항상 약간 톰과 제리 같이 싸워요. 그 이유는 박 선생님은 친일파거든. 근데 강 선생님은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나라 생각하는 민족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건들이 왜 생기겠어? 그렇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가지예요. 문학작품에서 일단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죠, 요 세 가지입니다. 말과 행동, 관계, 사건이요. 자, 그거 말고도 있어요. 왜? 점이 지금 5개 나왔죠? 분명히 창작 시기를 보여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어라든지 소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당시 사회 문제가 나온다니까. 사회 문제. 홍길동 좀 봐. 적수 사회 문제 확 나오잖아. 그리고 여러분 항상 박지원도 보면은 양반전이나 허생전에서 그렇게 양반들 너네 너무 거칠해. 겉모습. 허례허식이만 너무 잡혀 있다고. 그러지 말고 좀 실용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사회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작가가 살았던, 그렇죠, 시대나 성향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딱 보면 알 수 있거든. 우리가 여러분 이육사, 본명은 이원록이잖아요. 자, 이육사는 맞아요. 정말 평생을 1944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삶이 1904년 태생해서 출생하셔갖고 44년까지 독립운동가 앤드 항상 독립에 관련된 시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항신이었죠.
왜 그래요? 이분은 경북 안동 출신인데 선비정신을 항상 본받고 자라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를 살 수밖에 없어. 태어나보니 일제강점기잖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 살았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향 자체가 이미 그분은 저항시인이고 독립운동가 피가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상록수를 쓴 신문도 마찬가지죠. 그 상록수에도 보면 주제소 순사라는 말이 나와. 왜 나오겠어? 일제강점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딱 착붙 관계, 착붙.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학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인물의 말과 행동이라든지 인물들 간의 관계라든지 다양한 사건이었잖아. 그리고 시기라든지 사회문제 작가가 살았던 그 성향과 시대. 그럼 이런 거를 알면 뭐가 좋은데요, 선생님? 효과가 있죠. 왜? 작품 전체의 의미를 알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작품을 여러분 깊이 감상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가가 도대체 이 글을 왜 썼는지 그 의도도 파악할 수 있고 항상 여러분 삶은요.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홍길동전에 나온 적서 차별. 차별제도 나쁜 거잖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인권은 소중한 거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한 거니까. 봐.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내 오늘날 문제로 갖고 와서 온고지신하는 마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빠밤. 오케이. 자, 문학 속 사회 문화 배경을 바탕으로 했을 때 현재의 삶이랑 반드시 여러분 비교해보래. 아니 도대체 왜? 자, 보세요. 일단 작품 속에서 여러분이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했어요. 맞죠? 그럼 그걸 파악한 걸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 작품의 모습과 오늘날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차이점도 있을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이 공통점과 차이점 바탕으로 해서 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좀 올바르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나름의 가치관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것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단 허생전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 우리 허생이 참 대단해요. 인재 등용할 때 능력을 봐라. 출신 보지 말고. 그 다음 이제 정치인들 제발 부탁인데 탁상 공론 제발 맨날 유교로 말만 하지 말고 넓은 소매옷 입지 말고 좀 실용적으로 좀 이렇게 국민한테 좀 도움되는 거 좀 해. 맞는 말이잖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도와줘. 맞는 말이잖아. 오늘날까지 영향이 미친다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항상 나오는 시조와 그런 것들 보면은요. 네. 우리 뭐 정유재란 비롯해서 수양대군 이야기 나오고 뭐 박팽년, 성상문 쇼가 나오면 거기서 항상 두 임금을 모실 수 없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이랑 그거랑 좀 안 맞지 지금이랑. 옛날이랑 지금은 좀 안 맞아. 두 임금 모시는 건. 하지만 사람이 자기가 신념 있고 소신 있는 거 필요해? 필요해요. 그런 건 또 받아들일만 하거든. 오케이. 그 점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현재 삶과 또 하게 보면 그만큼 다양하고 깊이 있게 감상이 가능하다는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속 사회 문화적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 오셔야 진짜 국어 공부가 된 거예요. 자, 그다음 여러분 여기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처럼 낸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몽실 언니 알아요? 기억 속에 들꽃 여기 명선이 나오는데 하근찬의 순환이대 알아요? 아버지는 일제징용 끌려가서 팔을 하나 잃으셨고 아들은 6.25 전대 다리를 하나 잃습니다. 그래서 순환이대예요. 하근찬님의 소설. 그 다음 태극기 날리며 여기 장동건 나오는데 영화. 그 다음 오빠 생각. 그 다음에 국제시장 영화. 다 영화 3개 영화고 또 나머지 3개는 그렇죠. 소설입니다. 이 6작품에 공통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치챈 친구들 그렇죠. 바로 6.25 전쟁이에요. 그래서 깡쌤이 또 시간 되면 깡 시리얼이라고 시대를 리얼하게 반영한 작품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하셨고요. 예, 다 하셨고 저 앞에 가서 깡포인트 한번 정리하고 서대 내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앞으로 따라오십니다. 자, 일단 오늘 깡포인트는요. 총 4가지였어요. 네, 사회 문화적 배경의 뜻과 사회 문화적 배경과 문학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 그 작품 속에 있는 그 배경을 현재 삶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깡포인트 빠밤 사회 문화적 배경이 뭡니까? 그쵸. 그 시대의 사회 모습과 가치관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상, 제도, 그리고 삶의 방식이에요. 그 점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문학작품과 사회 문화적 배경은요. 일단 작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무엇을 인식했겠죠. 문제점이라든지 뭔가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점이 있었을 거야. 그거를 당연히 문학작품을 쓰는데 그때 자신의 주제, 창작이도 반영하겠지. 적소차별 나빠, 바꿀래.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 관계가 확 드러나는 거야. 아, 이 현실 세계는 문학 작품에 그렇지 반영되는 창작 배경이 되거나 직접적 드러나거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학 작품은 현실을 반영한다. 오, 그렇죠.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럼 선생님, 문학에 드러난 그 사회 문화적 배경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두 번째는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세 번째는 다양한 사건을 보시고요. 물론 시기라든지 당시 사회 문제, 작가의 성향 보는 것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문학 속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현재상과 비교해라. 일단 작품 속의 사회문화를 먼저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봐주세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훨씬 더 자기 삶을 갖다가 깊이 있게 감상하면서 올바르게, 그렇지,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밑에 딱 봐도 1번, 2번 요 두 가지가 맞아요, 여러분. 서술형 대세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서술형 대세인데, 자, 1번, 문학 작품과 사회 문화적 배경의 관계를 서술하래. 자, 문학과 사회 문화적 배경의 관계. 30자 이내 한 문장이니까 다라고 쓰고 온점 찍어줘. 30자 이내면 30자까지야. 맞아요? 31자 안 돼. 29, 28, 27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문학 속에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방법 써주는데 세 가지 한 문장, 세 가지만. 그러니까 세 가지를 대신 한 문장 안에 다 넣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거 어떠합니까? 항상 서대는 깡쌤이 말하지만 오케이, 질작 게시판이랑 콜라보레이션이죠. 여기 오셔서 문제 쓰고 답 쓰면. 근데 얘들아, 문제 쓸 때 뭐 쓰라고? 조건도 써줘. 그러면 깡쌤이 신속하고 정확한 1대1 코칭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 귀에 쏙쏙 들어오셨죠?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점 기억하시고, 여기는 마르고 닳도록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복습하시고, 아무쪼록 문학 작품과 사회 문화적 배경, 특히 반영론적 관점도 함께 연결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서술형 대사 하시면서 지금 이 사회의 사회 문화적 배경까지 한번 서술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진짜 공부했다고 인정해 드릴게요. 네, 미래인진들 어서 오세요. 달랑 세 문제밖에 없습니다. 후딱 한번 열심히 풀어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확인 문제니까요. 자, 일단 풀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 1번 출발합니다.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여러분 당연하죠. 작품에 나오는 인물도 있고 사건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배경도 함께 살펴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소설 3요소, 구성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배웠던 중요한 그 아이, 사회, 문화적 배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요. 기본 중에 기본 할게요. 자, 2번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2번은 OX인데요. 요 문제가 은근히 중요해요. 오늘 배운 거를 확실히 안다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1번,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당연하죠. 겉핥기가 아니잖아.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했으니까 깊이 있는 감상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도록 할게요. 작품 속의 등장인물 행동과 말은 그 당시 사회상과 관련짓기보다는 인물의 개성만으로 이해한다. 여러분, 인물이요. 어떤 행동과 말할 때 단순히 그것이 인물의 개성만으로만 해석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니까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전쟁이니까 피란을 가게 되고 맞죠?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다 뭐냐면 맞아요, 여러분. 이거랑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3번, 작품 속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작품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해서는 안 될까? 그럴 리가. 비교해도 되더라. 솔직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들어갈 허생전 같은 경우는요. 이 허생전에서 벌써 박지원의 그 실학사상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친다니까. 왜냐하면 그때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보이고요. 그 다음 정치인이나 이런 관료들이 단순히 책상에서 탁상 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나가서 진짜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려고 얘기를 해요. 딱 들어맞잖아. 그러니까 오늘날에 되살릴 만한 의미랑 교훈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녕, 틀렸어요. 자, 그럼 요 문제는 별 2개였고요. 마지막 3번 문제 고고싱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작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읽잖아요. 근데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회 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네, 좋아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었을 때 작가의 창작 의도. 왜냐하면 작가가 이 작품을 썼다는 건 그 시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3번.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지 살펴봐라. 당연하지.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작가가 살았던 시대와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일치하는 살펴본다. 그러면 작가가 예를 들어서 70년대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만 써야 돼요? 그렇진 않죠. 작품 속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렇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는 되살리고요. 좀 나쁜 건 고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렇지 4번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쌤 끝이에요? 네. 완전 좋죠.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아름다운 허생전 들어갈게요. 와우. 자 사랑해 깡팬들. 어우 그쵸. 깡팬이 없으면 쌤이 왜 존재하겠니?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광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 국어사랑, 나라사랑, 깡사랑, 독도사랑, 지구사랑, 그리고 국사사랑이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만의 마음속의 온리원 깡쌤이었습니다.